뭐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12억짜리를 바로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퇴근 후에는 업무에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1억을 모은 시점에서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1억 모으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한테 한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큰 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여러 가지 투자를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주식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더 운영해보고 부동산 투자 하나의 투자의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다양한 N잡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N잡을 거의 1억 모으고 나서 더 늘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그때쯤 되면은 업무가 굉장히 쉬워지는 시기가 돼요. 직장인으로서. 내가 뭐 정말 직군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다 해봤던 업무들이어서 이제 막 업무에 들어가는 나의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업무에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N잡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뭐 블로그,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뭐 쿠팡 파트너스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일단 다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렇게 저는 그때 N잡을 하나만 했던 거에서 막 5개, 6개를 저는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분신 여러 명이 같이 벌어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시드머니를 더 늘렸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되게 다양한 N잡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N잡은 뭐로 시작했는지. 제가 그때 직장생활 3년 차였거든요. 저는 그때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영어 어플을 개발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때 제가 새벽 7시에 영어 학원을 매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영어 학원 강사한테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나는 이런 거 만들 건데, 영어 콘텐츠를 줄 수 있냐? 이거 지분 나눠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던 게 점점 이제 늘어난 거예요. 5명으로. 디자이너도 필요했고, 그림 그려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뭐 다른 아이폰 개발자도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5명이 팀을 꾸려서 영어 어플을 만들었고, 저희가 그때 꽤 많은 수익을 올렸었어요. 저희가 인기 유료 앱스토어 3위에도 올라갔었고, 1,000원짜리를 팔아서 몇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은 저는 감으로 사고 운으로 파는 시대. 이제는 전략으로 움직여야죠. 퀀터스 프라임 전략.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투자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운동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운동 블로그를. 그래서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 전에 42kg였거든요. 42kg에서 운동 후에 이제 뭐 거의 70kg 가까이 찌운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운동하는 방법과 식단을 이제 공유했던 거죠.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너들이 가장 간과한 게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만 회원을 가르치려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을 키우는 것과 남의 몸을 키워주는 건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은 직장인이 가장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운동하는 직장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했었고, 그때 뭐 블로그에 한 달에 20만 명씩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휴 수익도 받고, 제가 그때 이제 제 방문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PT도 했었고, 이렇게 하나씩 저의 취미를 N잡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면 N잡으로 월급 외에 추가 수익을 얻으셨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벌어들였던 N잡의 100%는 다 저축과 투자에 넣었습니다. 그거를 한 푼도 안 건드렸었어요. 최근에 좀 건들고 있지만, 왜냐면은 내가 이 돈을 또 쓰는 순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 스스로 약속을 했었죠. 여기서 1원도 안 가져가겠다. 다 저축과 투자금을 활용해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2017년과 2018년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대출 없이 오로지 저의 현금으로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말씀하셨는데 뭔가 듣기만 해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초보자들도 뭔가 시작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목돈이 크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뭐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12억짜리를 바로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저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었습니다. 당장 내가 전세금을 합친 풀 매수가를 저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집이 이제 2억 3,800 정도 됐었는데 그냥 제 돈 1,800 정도 들어와서 전세 2억 2천에 놓고 그렇게 저는 갭 투자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뭐 1억 중반대 현금만 있으면은 살 수 있었더라고요. 5억대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세 끼고 또 샀고 또 부지런히 또 엔잡하고 원화 채굴하면서 모아서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그 집에. 이렇게 하시면은 쉽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제2의 뭔가 업무는 뭔가 SNS 인플루언서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방대한 계정들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서. 네. 레드오션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 레드오션을 이미 해본 사람들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거 자신이 없고 핑계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1년 동안에 5만 명으로 키웠거든요. 그것도 인스타그램을 작년 1월 1일에 시작했어요. 그럼 작년도 인스타그램 늦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면은 전 지금도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 내년도 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블로그도 저는 그렇게 일찍 시작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미 블로그 많이 있어서 뭐 파워 블로거들이라는 그 명칭이 있었고 그때는 그 당시에도 저는 블로그 시작했었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같은 뭐 블로그를 하더라도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실제 그 스토리 기반으로 블로그나 SNS를 해 나가면은 나한테 끌리는 타겟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봤었거든요. 모든 블로거들이 컨셉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엔잡도 많이 하시고 뭔가 투자나 이런 것도 이제 잘 해온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 주식 투자 자체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산 배분하는 것도 있고 뭐 퀀트 투자를 활용해서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단계부터 올라왔어요. 개별 기업부터 일단은 공부를 해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ETF 투자를 해서 ETF 이제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산 배분을 주식과 채권, 금, 원자재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퀀트로 왔었거든요. 이제 더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더 이제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 그 이전까지는 다 주관적인 투자였어요. 이거 그냥 포트폴리오 좋겠다. 남들이 좋아서 이것도 막 거래량이 높은 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느끼거든요. 이걸 다 해오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저는 퀀트로 넘어온 게 이제 다 나의 심리를 아예 버리고 정말 과거 데이터 통계 기반으로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저는 이거를 1년마다 거쳐왔어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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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저는 단계별로 올라왔던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배울 때도 사칙 연산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가잖아요. 내가 맨 처음부터 미적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사칙 연산 모르는 상태로? 못해요. 퀀트도 내가 그 이전까지의 주식 관련된 인사이트와 경험이 있어야지만 퀀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정도로 올라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투자 수익이 중요한지 아니면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는 게 더 중요한지 궁금해요. 저는 그 두 개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투자 수익도 내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공격형 전략도 있고 중립형도 있고 안정형 전략도 있어요. 저는 종목도 분산해야 되지만 전략도 저는 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굳이 내가 한 가지 전략만 가져갈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자산 배분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거를 연금 계좌에서는 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뭐 크게 한 번에 높인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뭐 10%, 12% 정도로 잡고 저는 연금 계좌 계속 굴리고 있었고
뭐 퀀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게 있죠. 대신 저는 마켓 타이밍을 꼭 넣어요. 마켓 타이밍 넣어서 수익률도 높지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켓 타이밍 넣어서 안 좋으면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1억 모은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견뎌내셨고 이제 훈련소를 나간 겁니다. 이제 정말 자대로 가는 거예요. 1억은 뭐고 자대 가서 이제 더 힘든 과정들이 있겠죠. 이제부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더 힘든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예상치 못한 계속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갈등도 계속 나올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즐기세요. 즐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투자하면서 정말 많은 미션과 이런 태클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송도 해보고.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어요. 그 다음에 오는 시련과 고통은 되게 약한데?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성향을 안티 프레질로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